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. 이제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. 이제 또 오늘 장이 열리죠. 신나다 신나. 오르든지 말든지 간에 하여튼 장이 열린다는 자체가 신이 납니다. 빨리 열려가지고 불기둥 보고 싶은데 불기둥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열리면 열린다 생각하고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. 많이 떨어지면은 또 기회고, 오르면은 뭐 그냥 기분 좋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. 천혜장만 집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들려드릴까 해요. 들려드리겠습니다. 내가 볼 때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보면 그 아버지의 영향이 좀 있던 것 같아. 아버지. 손흥민 손흥민 아빠가 그 아들한테 전한 7가지 인생의 지침이 있더라고요. 근데 손흥민 아버지가 보니까 1년에 책을 한 100권 정도 읽는가 봐요. 상당히 책을 많이 읽는 독서광인 것 같습니다. 독서광.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첫 번째 뭐냐,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답니다.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해라. 이 스스로를 감히 낮추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.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. 사람은 유명인을 두려워해야 한다. 한자로 임파철명저파비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눈 덮인 들판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. 나는 누군가의 롤 모델일 수 있다. 그러니 이리저리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옳은 길 정도를 따라 걸어가라.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. 세 번째는 대나무는 그 땅 밑 뿌리 작업에만 5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. 나무가 위로 뻗어 나갈 것만 생각하면은 그 사소한 태풍에도 무너지지만은 그 뿌리가 든든한 대나무는 20에서 30cm까지 자란다고 하죠. 그리고 하여튼 시작이 더디어도 괜찮습니다. 기초를 닦는 일을 조급히 할 필요가 없어요, 여러분. 무엇보다 충실해야 돼.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야.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 싶은 게 책 좀 읽자는 거죠.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좋은 책은 적어도 3번은 읽자. 독서를 할 때는 뭐 검정 펜, 파란 펜, 빨간 펜 이게 3가지를 준비하고 좋은 책은 적어도 3번을 읽으면서 독서 노트에 메모하라는 겁니다. 일단 나이가 든다고 여러분 저절로 현명해지는 법은 결코 없는 것 같아요. 나이를 먹을수록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앞서 말한 독서법을 적용하듯 공부와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. 마음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매일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 아주 가능한 것 같아요. 내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자. 알겠죠? 여러분 올해는 독서를 한번 하자고요. 열심히 한번 우리 손흥민 아빠처럼. 이제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주구장창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국내 10대 증권사가 뽑은 2023년 유망주예요. 유망주. 이 유망주로 선정이 됐어요. 삼성전자. 유망주인데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반등할 것이다.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지난해는 그 금리 인상으로 부진한 성적을 냈던 그 헬스케어이죠. 헬스케어 이 종목들을 유망 종목으로 뽑은 증권사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새해를 맞아서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올해 유망 종목을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. 10대 증권사가 선정한 유망주는 53개인데 이 중 16개 종목이 2표 이상을 그리고 7개 종목이 3표 이상을 받은 것 같아요. 받은 것 같고 10대 하여튼 10대 증권사가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있겠죠. 근데 삼성전자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8표를 획득했네요. 8표. 그래서 8개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 평균은 7만 3,083원입니다. 반도체 업황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증권업계는 정보기술,
그 IT라죠. 보통 우리가 IT 회사들의 그 반도체 재고가 이 소진되는 올 하반기쯤 그때 업황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대부분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, NH투자에서도 그래요. 주가는 업황보다는 한 6개월가량 선행되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그 반도체 매수는 연초가 적절하다. 그게 쌀 때 사라는 거지, 결국은. 전문가들은 경쟁사 대비했을 때 삼성의 그 강력한 원가 경쟁력이 업황 하락 국면에서는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업계의 그 감산 릴레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24년 D램 메모리 반도체 그 공급 부족 국면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 거죠. 지난해 금리 인상 국면에서 1년 내내 주가가 짓눌렸던 그 헬스케어 업종, 헬스케어. 이쪽도 눈여겨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. 연내 금리 인상 국면이 종료되면은 그 상장주의 할인율 부담이 이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가 봐요.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이 각각 뭐 4표, 3표를 얻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삼바는 올해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던데, 한투에서도 올해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은 5공장 증설 발표라면서 올 하반기 4공장 생산 능력의 80% 이상을 수주한 뒤에 5공장 증설 계획을 이제 발표하면서 성장주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요. 이 셀트리온의 올해 매출을 보니까 2조 7,056억, 영업이익은 한 9,55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컨센이 하여튼 각각 전년 실적 대비했을 때 12.8, 23% 정도 이제 늘었어요. 컨센은. 올 하반기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인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. 뭐 휴미라, 황반변성 치료제가 아일리아, 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는 스텔라라. 이 특허가 만료된다고 하네요. 그 셀트리온은 세계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를 빠르게 출시할 거다.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저는 이게 의약주, 바이오주는 조금 조심스럽더라고. 또 삼성 SDI하고 LG화학도 각각 4표, 3표를 받았는데 SDI는 수익성이 높은 그 젠5 배터리 비중을 높이면서 내년 9%대 영업이익률이 기대되고 있고요. 주가는 CATL 등 경쟁사 대비 저평가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LG화학에 대해서 신한투에서 그래요. 이 본업 업황은 바닥을 다지고 양극재 중심의 첨단 소재 부문은 실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. 다 좋은 종목들만 얘기했네요.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진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럽니다. 올해지 올해 한 하반기 정도 보일 것 같습니다. 1월 달인데도 뭐 올해인지 작년인지 헷갈릴 때가 있네요. 보니까. 그리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5일 개막되는 그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가 있어요. 그 CES 2023. 여기에 삼성, SK, LG 등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이 참석을 합니다. 최신 트렌드를 살필 것 같은데, 현재 삼성전자는 한종희 디바이스 경영 부문장하고 경계연 그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 등 대표이사 2명이 2일날 시무식 후에 그 CES 참석을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이제 출국을 해요. 노태문 사장, 하여튼 각 사업부 사장들도 현장을 찾을 것 같습니다. 이재용 회장은 이번 그 CES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. 한 부회장은 4일로 예정된 그 삼성전자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대표 연설을 나설 것 같은데, 한 부회장은 경 사장하고 각 사업부장 등 경영진은 현지에서 주요 거래 업체를 만날 것 같아요. 만나가지고 이제 사업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하겠죠. 그 삼성의 첫 여성 사장이 오른 이영희 DX 부분 글로벌 마케팅 실장도 현지로 이동을 해가지고 브랜드 마케팅을 이제 지휘를 할 것 같습니다.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하고 최윤호 삼성전자 아니고 삼성 SDI 사장, 장덕현 삼성전기죠. 이 사장 등 삼성의 주요 전자계열사 CEO들도 CES에 찾아가지고 산업 트렌드 분석하고 비즈니스 기획하고 나서는 것 같아요.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CES에 참석을 하는데, 최 회장의 CES 참석은 회장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. 그 최 회장 외에도 최재원 SK원 수석 부회장하고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, 그 조대식 SK 그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하고 박정호 SK 하이닉스 부회장, 김준 SK 이노베이션 부회장,
맞네 여기도 보니까. 뭐 유영상 사장 등 하여튼 SK그룹의 핵심 경영진들이 총출동하네. 총출동. 와, SK그룹 완전 총출동하네요. 최 회장과 그룹 주요 경영진은 SK 그 탄소 중립 비전을 전파를 하고 주요 기업과 투자자들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. 현대차입에서는 그 조승환 현대모비스 사장이 라스베가스를 찾아요. 조 사장은 5일 예정된 그 미디어 쇼케이스에 연사로 나설 것 같고 미래 사업 전략과 비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 LG그룹에서는 그 조주환 LG전자 사장하고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, 그 정철동 LG이노텍 사장 등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현장을 찾을 것 같고 조 사장은 LG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도 대표 연설을 나서는 것 같고요. HD 현대그룹, 여기가 옛날에 보면 현대중공업 그룹이죠. 여기서는 정기선 HD 현대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올해 두 번째로 라스베가스를 찾아가지고 그룹의 비전을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여기 보니까 뭐 주영민 현대울뱅크하고 하여튼 뭐 다양한 분들이 가는 것 같아요. 이번에 CES 볼만할 것 같아요.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본격적인 업황 그 둔화에 접어든 전자기업들의 그 4분기 잠정 성적표가 이제 새해 첫 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. 전 세계적인 수요 한파에 때문에 그 수익성 둔화까지 더해졌죠. 이 가운데 우리가 삼성, LG 연간 실적이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해요. 겨울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는 가운데 두 기업은 새해 중심 사업을 육성을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. 어깨 따르니까 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는 6일께죠. 6일께 이제 지난해 4분기하고 연간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해요. 6일 정도에. 지난해 말 경기 침체가 심화되다 보니 삼성과 LG의 실적 둔화도 불가피합니다. 지금 안 좋아.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보면은 삼성의 그 2022년 4분기 실적 컨센, 이 컨센은 4분기 매출액이 한 73조 5,244억 정도 되는 거 봐요. 영업이익은 한 7조 2,102억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.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.9%, 한 48% 하락합니다.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지네요. 반토막 나네 거의. LG전자도 역시 4분기 매출액이 한 22조 8,200억, 영업이익은 4,470억 정도로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는데 전년 동기 대비 볼 때 매출액이 6.5%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한 25.4%나 감소하면서 그 업황 침체를 이제 알리는 것 같습니다. 그 전자업계는 지난해 급격한 그 수요 위축으로 몸살을 앓았어요.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, 또 중국 봉쇄 등의 그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심화가 이 소비 심리 둔화로 이어지는 겁니다. 소비 심리 둔화로. 전자나 가전제품을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재고도 급격히 쌓이기 시작하겠죠. 그 스위스 투자은행이죠. UBS에 따르니까 반도체 재고 수준은 업계 평균 대비 40일치? 한 40일치를 웃돌면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누적된 재고의 출하량이 연쇄적으로 줄다 보니 수익성 또한 둔화되기 시작하겠죠. 여기 또 삼성과 LG전자 모두 최고의 매출 찍어도 영업이익이 뒷걸음치는 거야.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어. 아까 봤잖아요.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날 것 같다고. 연간 컨센을 보면은 삼성이 연간 영업이익 컨센이 한 46조 한 3,279억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10.28%나 이제 빠지는 거예요.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LG전자 역시 영업이익은 3조 한 9,300억 정도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이 한 80조 원 정도를 중반대로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하죠. 반도체, 가전 등 전자산업에 닥친 겨울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. 특히 과잉 재고 상황인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침체기가 최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. 그래서 NH에서도 그래요. 삼성의 그 영업이익 감소 추세는 올해 2분기까지 이어질 것 같다. 그 반도체 부문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고, 소비 심리 회복이 관건인 TV나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올해 경기 회복까지는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하죠. 현대차증권에서 뭐라 하냐, 교체 주기가 10년 이상 되는 그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2020년에서 21년 보복 소비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3년 내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. TV도
이 팬데믹 기간 동안 보복 수비 중심이었죠. 지난해 4분기에 월드컵 특수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교체 수요는 좀 부진하지 않겠냐,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우울한 그 새해 전망에도 삼성과 LG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,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, 이거에 매진할 계획 같아요. 침체기에 이 주력 사업을 전격 육성하면서 다가올 봄을 대비하는 그런 행보겠죠. 삼성의 주력 사업은 겨울을 지나고, 하여튼 그 겨울을 지나고 있는 그런 반도체예요, 반도체. 겨울을 지나고 있는 반도체다. 이 감산하고 설비 투자 그 위축에 나선 경쟁 기업과 달리요, 삼성은 감산이 없어. 그래서 소비 투자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유인데, 삼성은 또 파운드리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사업 확장에 나선 점도 눈에 띄지 않습니까? LG는 그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던데, 지난해 2분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그 LG전자 VS 사업본부 연말기 처음으로 이제 전장 사업 그 수주 잔고가 8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. 이어 올해도 수익을 점차 확대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, LG전자는 앞서서 전장 사업은 2023년에도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되고 신규 프로젝트 본격 양산에 힘입어서 높은 매출 성장을 예상한다고 말합니다. 이 가전에서는 사용자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홈 생태계가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는 5일에서 8일 날 삼성전자랑 LG전자가 미국 라스베가스 열리는 그 CES 2023에 참석을 한다고 했죠. 각각의 그 스마트싱스하고 LG 싱큐, 하여튼 이런 스마트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시를 꾸릴 것 같아요. 또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해서 일렉트로닉스, 하이얼 등 15개 가전 브랜드 연합체 HCA는 다양한 제조사의 그 앱으로 서로 다른 브랜드의 그런 제품을 연동하는 또 시연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좋은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것 같아요. 요즘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죠. 침체 속에서 나홀로 성장을 거둘 중인 폴더블 폰, 이 시장이 내년에도 고성장을 이어갈 것 같아요. 폴더블 폰 좋죠. 연 기준으로 보니까 50% 넘게 성장해서 출하량 2천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, 이 폴더블 그 올레드 패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,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. 3D. 폴더블 스마트폰의 그 부품 원가의 그 가운데 보면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% 안팎으로 돼요. 굉장히 높아요. 높습니다.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그 판매 둔화가 장기화되는 분위기 같습니다.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좀 악화됐죠. 그리고 또 전쟁과 경기 악화가 또 제조 원가 부담까지 늘어난 탓으로 안 좋아, 지금.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 조사 업체에서도 그렇습니다. 지금 보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대비 한 10% 정도, 10.9% 정도 감소한 한 12억 4천만 대 정도로 규모에 그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12억 4천만 대. 이 스마트폰 시장 부진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거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.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역대 최고 수준인 43개월을 도달한 것으로 추산되는데, 업계 관계자도 기대를 모았던 연말 소비 시즌도 뭐 별다른 반전 없이 지나갔다. 당분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급격히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냐,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폴더블 폰으로 좁혀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.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 보면은 지난해 전 세계 폴더블 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63.7% 늘어났어요. 그래서 1490만 대를 보는 것 같아. 149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, 특히 1에서 3분기 누적 출하량은 전년 대비 90% 정도 증가한 95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. 올해 역시 전망이 밝아요.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2.3% 증가한 2270만 대의 폴더블 폰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렇게 프리미엄 시장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평가인데, 현재 보니까 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이사가 그래요. 전체 스마트폰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비중이 작지만은 $1000 이상 프리미엄 그 시장에서 보면은 폴더블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서 폴더블은 지난해 두 자릿수 출하 점유율을 달성을 했고요. 올해에는 20%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죠. 그래서 가장 큰 수혜자로 패널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꼽아요. 3D는 그 폴더블 올레드 시장에서 90%에 가까운
그런 점유율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. 또 부품 원가 중에 디스플레이 부분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. 갤럭시 Z 폴드 3 256기가짜리 제품 기준으로 보니까 디스플레이 원가가 전체의 40%가량을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. 40%. 그래서 디스플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지. 이렇게 폴더블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삼성 디스플레이가 추가 투자가 예상이 돼요. 그 3D는 그 패널을 만드는 전 공정에서의 생산 운영을 약간 최적화시킬 것 같고, 화면이 구동되도록 조립하는 그 후공정에서의 그 라인 증설을 통해서 수요에 대응을 해오고 있어요.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이 베트남 출장에서 스마트폰 관련 협력사를 초월한 그런 투자가 검토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. 출장길에는 전자계열사를 총괄하는 정현호 사장, 노태문 사장, 그렇게 여러 명 사장이 동행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베트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최대 생산 국가죠. 전체 출하량의 50%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요. 삼성 디스플레이는 베트남에서 폴더블 모듈 라인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증설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, 이 증설이 완료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은 기존 월 140만 대에서 한 140, 150만 대 정도, 그 정도에서 월 200만 대 정도로 확대할 것 같습니다. 월 200만 대. 베트남이 완전 전진 기지가 됐네요. 보니까. 제가 볼 때는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릴 거다. 그렇게 봅니다. 여러분들 기대되시면 폴더블 폰 바꿔보세요. 화면이 넓어서 아주 유튜브 보기는 딱이더라고 보니까. 좀 무겁긴 하더라도 좀 더 좋아지겠죠. 화면이 넓어지면은. 사용하기 좋습니다. 일단 삼성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